자, 오늘부터 5단원 원의 넓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와 지름의 관계, 원주율을 알아보자. 이 원주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원주와 지름 사이의 비를 말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원주 나누기 지름의 값이죠. 이 원주라는 건 뭐냐면 원의 둘레를 말해요. 원주라는 것은 원의 둘레를 말한다. 자, 원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똑같은 거리,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파스로 보통 그리게 되죠. 자, 이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하는데 얘가 이 원의 지름, 그러니까 중심을 지나는 요 원 안에서 그을 수 있는 가장 긴 말하자면 선분이죠. 그게 이제 그 원의 지름인데 요거는 요 반지름의 2배 이렇게 얘기하죠. 반지름의 2배다. 자, 그런데 이 원의 둘레하고 요 원의 지름하고는 어떤 일정한 비를 유지한다. 즉 원이 작든 크든 간에 이 원 둘레는 지름의 몇 배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즉 원주의 길이에서 지름을 나누면 요거는 항상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일정한 값. 여기 일정한 값이 나와요. 만약 원주가 길어지면 지름도 길어지고 원주가 짧아지면 지름도 짧아지고 해서 이걸 나눈 값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요것을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일정한 값을 원주율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그 일정한 값이 얼마 정도 되느냐? 약 3에서 4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인데 정확하게 얼마라고 우리가 표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3보다 약간 커요. 그러니까 요 빨간 선의 길이는 요 지름보다 3배보다 조금 길다는 거죠. 자,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주도 길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큰 원이라고 해서 원주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옆에 보충 설명 볼게요. 원의 구성 요소. 그래서 원의 중심, 가운데 있는 점. 그 다음에 이것이 지름. 중심을 반드시 지나죠, 지름은. 그리고 지름의 반이 반지름. 이 중심에서부터 이 원주상의 점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하는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반지름입니다. 자, 당연히 그럼 반지름의 2배가 원의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원의 지름이 뭐다, 중심이 뭐다, 반지름이 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 길고 4배보다 짧다. 이거는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그렇다. 원 둘레는 지름의 3점 몇 배예요. 그것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주가 길어지면 원의 지름도 그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름과 원주의 길이를 비교해 보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3배에서 4배 사이라는 걸 알았냐면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요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요 원이 그 안에다가 정육각형을 이렇게 꽉 차게, 이걸 내접시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꽉 차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 원의 바깥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을 이렇게 꽉 차게. 그럼 이 원 입장에서는 지금 똑같은 원이에요. 똑같은 원 3개 있습니다. 원 입장에서는 정육각형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정사각형 안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보다는 요 원주가, 원둘레가 더 길죠, 지금 누가 봐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얘보다는 얘가 좀 기니까 그게 다 모인 거면 역시 요 둘레보다는 얘가 더 길 거다. 그런데 얘는 또 요 정사각형의 둘레보다는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 둘레가, 즉 원주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정육각형의 둘레와 정사각형의 둘레 사이에 있는 값일 거다라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정육각형의 둘레를 구해본 거예요. 자, 정육각형이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원의 지름이 2cm인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반지름은 1cm가 되고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바로 이 반지름과 같은 1cm가 됩니다.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정육각형이라는 게 이렇게 정삼각형 6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죠? 여기 다 1cm예요. 다 똑같이. 그죠? 그래서 1cm가 6개가 모였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6cm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걸 좀 더 이제 일반화 시켜보면 지름의 3배다. 그러니까 반지름의 6배니까 그죠? 반지름이 1이면 그게 이제 6개가 모인 거니까 지름의 3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름이 하나, 둘, 셋, 4개가 모인 게 이 정사각형 둘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름의 4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 원 둘레가 그 사이에 있는 값이라 그랬으니까 원의 지름에 대해서 3배하고 4배 사이의 값이 바로 이 원주가 되겠구나.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아래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주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바로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다.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다. 즉 원주 나누기 지름. 지름분의 원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주율이다. 근데 요게 계산을 해보면 요러한 값이 돼요. 3.14, 1592, 6535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끝없이 이어지는 어떤 그 소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여기서는 일단 그렇다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3배하고 4배 사이, 3과 4 사이 어떤 값이라는 걸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한 3.14, 소수 둘째 자리까지 우리가 근사값을 얘기하면 3.14 정도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이상은 뭐 3.14, 15 뭐 이렇게 소수 셋째 자리, 넷째 자리까지를 쓰지를 않아요. 잘. 어차피 근사값이기 때문에, 근사치이기 때문에 뭐 3을 쓸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 이제 그 근사값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하거나 둘째 자리까지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수까지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밑에 표를 보면 원의 지름이 4면은 원주를 재보니까 한 이 정도 나온다. 이건 뭐 정확하게 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나눠보면 원주 나누기 지름이 3.14로 이렇게 지름이 커지면 원주도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이걸 뭐 정비례라고 하죠. 그래서 원주 나누기 지름, 즉 원주율은 일정하게 우리가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이용하면요, 우리가 지름이나 원주 중에서 어느 하나를 알 때, 그죠? 그거의 비율을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옆에 보충 설명 한번 볼게요. 원주율 대신 쓰는 수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이라는 그 문자를 이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사용하고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근사값들 이런 걸 사용합니다. 보통 3.14를 많이 쓰죠. 그래서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다?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다시 말해서 원주 나누기 지름이다. 얘랑 같은 말이죠. 자, 원주 나누기 지름의 값은, 즉 원주율은 어떤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소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뚝 잘라서 근사값으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주율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밑에 있는 문제 다 풀어보시고 선생님한테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